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뿌리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너와 노래하고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호 끝! 하면 안 되죠. 1578! 번호 끝! 이렇게 해야죠. 1578! 번호 끝! 그런 날이 오겠죠. 정태곤 학생, 이경주 학생, 김마르코 학생 왔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해야죠. 그치, 경주야? 빨리 얘기해줘. 우리가 다 합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32번 네, 132번에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피고가 행정주체가 아닌 경우, 행정주체 플러스 알파, 이거 이제 알파가 중요한 거죠. 알파. 문고 이름이 아니에요. 알파가 중요한데, 이렇게 일반 사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는 사실은 전에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판례인데요. 우리 저기 노무사랑 카페에 판례 자료실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2011다 2951. 다는 뭐야? 가나다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인데 이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여기 법제명 변경을 이렇게 해놨네. 대단한 새끼. 네, 법제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된 거를 난 방금 전에도 또 정리해놨는데 2011년도라고. 네, 예전에 해놨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의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반환 의무는 부관에 의해 부과된 공법상의 의무로서, 방금 전에 봤던 판례에, 방금 전에 봤던 그 132번 모의고사의 바탕 판례에서도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소송을 제기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의무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의무는 아니고 부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의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 판례 쪼로롱 로로롱 로로로로로로로로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면은 이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판례는 뭐였죠? 저거 띄워놨나?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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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 이 판례, 이 판례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바탕 판례예요. 이게 132번 모의고사 바탕 판례입니다. 132 모고 바탕 판례. 얘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직접 부과되는, 이런 걸 이제 법률 하명이라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예, 직접 부과되는 공법상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금 보려고 하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부관입니다. 부관. 행정상 부관인데 부관 중에서도 네, 부담이에요. 부담에 의해 부담이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잖아요. 그쵸? 부담이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입니다. 부담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상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밑에 있는 바탕 판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바탕 판례에서 얘기하는 국토계획법 제130조 볼게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바보 같은 새끼.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보시면 130조예요. 토지의 출입 등입니다. 출입.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문을 교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합격을 하고 나서 맞아. 정태권은 대전이고 이경주는 부산이고 김마르코는 지역이 어디니? 혹시 이탈리아. 파스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네,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돈을 아끼는 부분이고 예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테리어는 기본이 예쁜 건데 그래서 뭐 해방촌이나 이런 데 가갖고 이태원 이런 데 가갖고 카페를 좀 뭔가 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카페들 많이 돌아다녀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니면서 커피 먹는 돈 갖고 공사를 하겠더만. 네. 그래서 나의 상상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좀 그런 센스가 좀 있지. 토지의 출입 등. 뭐야,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답답한 느낌 뭐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장 또는 군수. 근데 나 지금 이거 처음 봤다. 구청장이 없네. 구청장은 개무시하는군. 자치구청장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옛날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걸 지금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입에 붙어가지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죠. 공익사업시행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게 지금 판례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판례야 다시 빨리 떠봐라. 너 아니구나. 너로구나.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나와?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나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기초조사, 실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조사 측량.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판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측량을 실시하거나 시행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밑에 각호에 나오는 거야.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측량 시행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읽어볼게요.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 나오네. 특별자치도지사 얘들 나오네요. 시장군수의 끝내 구청장을 무시하는군요. 허가를 받아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 어디를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경우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행정청이잖아. 행정청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시행자가 여기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수탁 사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청 본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행정청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 거울을 보면서. 네, 거울을 보면서. 야, 허가증이야. 거울을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바보짓이죠.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가 있다.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지장이나 임시 통로로 위에 있는 얘기죠.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얘기죠. 재료적 지장이나 임시 통로로 사용을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사망에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공법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예요? 국토계획법 130조 사망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말하는 것 아니고요.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토계획법 130조 보시면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사망 지금 동의받는 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네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 통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맞는데 근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자기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지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다른 행정청들한테 알려줘라. 위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청이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 위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3, 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3일 전까지. 위에는 며칠이요?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하거나 임시 사용하는 것은 7일 전까지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거나 이 부분은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매일 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자다가 깜짝 놀라죠.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 점유자 위에는 소유자, 관리인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점유자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에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네, 새벽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반칙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7항이에요. 7항을 보시면 뭐 증표 제시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위임 규정, 수권 규정이 있는 거고. 7항에 보시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지 못한대요. 뭐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7항입니다. 7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땡땡땡땡 거부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법상 의무라는 거예요. 이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보조금이고, 밑에 보시면은 공법상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될 의무는,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동의를 해줘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니까 당사성을 제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7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항. 밑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쏘리 밑에 여기 있는 거군요. 이거가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할까요? CF 이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공법상 의무. 부관을 붙인다. 부관을 붙인다라는 거는 뭐예요? 부관의 부가.
부관의 부가. 부관은 부가하는 거죠. 붙이는 거. 네. 붙이기. 부관의 부가. 부관의 부가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는 재량권 행사. 네,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재량권 행사 일환이라고 했어요. 그럼 재량권 행사라는 것은 바로 그 행정처분의 법적 효과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부가는 바로 처분의 내용입니다. 처분의 내용이에요. 공법상 처분의 내용. 공법상 처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처분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죠. 네, 처분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법상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공법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 노무사랑 카페 자료실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보조금의 반환을 교부조건으로 2년 뒤에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부과했을 때, 그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자의 보조금 반환 의무는 그때가 돼갖고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 부관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상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적 보조사업자 일반 사인입니다. 일반 사인을 상대로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로 그 보조금의 반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보조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상 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네, 이 처분, 부과는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의 내용입니다. 처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입니다. 저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부과된 의무,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당사소송의 문제에 해당한다. 여기 지금 보조금법이 들어오는데, 그 보조금법이 옛날에 이름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역시 저는 이게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있습니다. 약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조금법입니다. 보조금법.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홍성군수고요. 홍성군수고 그 일반 사인이 바로 홍주미트가 아니고, 미트는 미트볼이고 마트 홍주마트입니다. 홍주마트. 주된 행정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 주된 행정행위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었었고, 이 보조금 지급 결정에다가 부관을 붙여놨었고, 부관 재량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재량이니까. 일정한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해라. 이거는 바로 뭐냐? 네, 일정한 기한이라고 해서 기한은 아니죠. 네, 기한은 아닙니다. 기한은 그 시기, 종기 이렇게 되면, 시기는 그때가 되면은 주대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종기는 그때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지금 효력이, 이 보조금 지급 결정의 효력이 생기고 소멸하고 문제 아니죠. 철회권 유보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처분, 보조금 지급 결정, 저거 말하는 거요?를 철회한다 라고 해서 취소, 철회 이런 표현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갑니다. 쌍따옴표 안에. 철회권 유보 아닌 건 분명하고, 그럼 조건이냐 부담이냐, 이게 두 개가 이제 언제나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정지 조건은 기한에서의 시기하고 대응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기한에서의 종기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 달성이 되면 그때 주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 조건이나 아니면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어떤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저 보조금 지급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고 한답니까?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관으로서 부담에 해당합니다. 부담에. 이걸 구별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주된 행정행위 보조금 지급 결정 이전에 성취가 가능한 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효력이 발생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관으로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었었고요. 그 판례를 보시게 되면 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이에요. 2011년 딱 개정되기 딱 직전이었나봐요. 2011년
11년 선고 자체가 6월 9일이네요. 선고 자체가 7월 25일이잖아요. 법제명이 바뀐 것이 2011년도 7월 25일입니다. 선고 자체가 그 전이네요. 선고 자체가. 그래서 국법에 법제명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쨌든 약칭은 보조금법입니다. 개돼지 교육위원회님 모셨습니다. 신홍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 주는 거는 대부분 다 재량행이에요. 돈 주는 거는. 열받네. 딱광 열려. 재량행이기 때문에 열이 받으셨나 봅니다. 기속행위로 바꾸겠습니다. 기속행위. 네. 보조금이라 함은 여기서 뭐야? 보조금법이 말하는 보조금. 보조금법이 말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아직도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도 잘못 얘기하고. 이거는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국가가. 지자체가 주는 돈이 아니에요. 보조금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국가 외의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게 주어요.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주는 주체는 국가야만 합니다. 국가야만 하고 돈을 받는 주체 안에 뭐 이렇게 사인도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주는 사람은 무조건 국가야 됩니다. 보조금법은. 받는 사람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네, 국제조약에 의한 건 제외한다. 이거 문제 나올 리도 없고.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뭐 조건 걸고 주는 게 아닌 거죠. 네. 조건은 걸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반대급부라는 조건을 거는 건 아닙니다. 반대급부라는 조건을 거는 건 아니고 급부금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법, 지금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법도. 지금법 나와라 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8월 17일 일부 개정. 뭐야 씨, 이틀 전이네. 졸라 뜨거워. 정말 따끈따끈하군요. 그쵸? 야, 뭡니까 이게? 뭐 바꾼 거야 이건 또. 잠깐만, 8월 17일날 뭐 바꿨냐? 뭐냐 대체는? 8월 17일 6개월 후에 시행한다. 뭐 상관없는 거군요. 6개월 후에 시행한답니다. 그럼 꺼져. 그 다음에 저것 때문에 왔죠? 2조.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자가 수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모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지자체한테도 돈 줄 수 있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뿅. 이런 걸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 법에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겁니다.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줄 수도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뭘 또 바꿨네요. 안 바꿨어. 열일 하시네. 뭘? 귀속행위 사망할 때 행정법 수강할 때 제일 어려운 처음 보는 한자. 귀속행위가 뭐야, 귀속행위가. 객관적 의사나 철회 관행보다는 행정행위 효력 발생 이전 부관 성취 가능성으로 부담 여부를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객관적인 의사를 살펴야 되는데, 근데 그 객관적인 의사로 바로 이게 부담이다, 조건이다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3억을 납부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건 객관적 의사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의무부과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부담과 조건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철회 관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아, 철의 관행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저기 뒤에 뭐냐면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결국 불분명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결국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할 때 그때 이러한 부관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철회를 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부담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왜냐면 철회의 사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철회 사유에 보게 되면 부담의 불이행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뭔 말이야 그것이?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는 말이지.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철회, 포괄적 사유로 인한 철회 있잖아요. 철회 위성소 적발장 이거죠. 적발장 예, 적법하게 성립하게 되고 포괄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예,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게 철회죠. 철회의 사유 하슈가 뭐야? 하슈. 철회의 사유는요 예, 부동철사 개벽 이거죠. 이제는 부동철사 개벽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네, 내일 모레가 시험이죠. 부동철사 개벽 철사가 구부려지지 않아요. 부동 움직이지 않죠.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왜 이러는 거야? 공부한다고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예,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철사를 못 구부리는 거지. 초등학교 때도 구부리던 그 철사를 초등학교 때 우리 철사 구부려서 뭐 했지? 아, 그 위에다가 찰흙 막 덕지덕지 붙여서 막 만들었죠. 아, 맞다. 나 미술 존나 못하는데. 아,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알고 있으나 제가 미술을 존나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술 예,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저는 예. 감각은 있어요. 감각은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상상하고 이런 거 이거는 예, 기획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존나 못 만들어요. 그림을 또 존나 못 그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 시공이나 예, 이런 거 할 때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 아지트가 예, 쓰레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될 수 있습니다. 존나 못 만듭니다. 예.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고백한 적 있죠. 뭡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정말 대단하게도 6년 동안 잘 피해 다녔어요. 미술 시간을 수업을 안 들어갑니다. 항상 선생님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유도해냅니다. 야, 그것도 힘들어요. 예, 살아남고 싶어서 미술 빵점 안 맞으려고 예, 정말 이거는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예, 그때는 근데 그런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아, 지들도 수업 안 하고 딴짓하고 그냥 수업 시간 그냥 땡땡이 치는데 뭐 선생들도 우리도 뭐 제주껏 땡땡이 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미술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든 선생님들의 그 심부름을 유도해 내가지고 딱 그 시간에 그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그 미술 선생님보다 항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나이가 더 많은 선생님한테 심부름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나갔다가 뭐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네, 반드시 50분을 걸립니다. 네.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고 선생님 이제 끝나고 왔는데 저는 저 그림 언제 그려서 내죠? 진짜 다음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집에 가서 그려와 이 새끼야.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네 진짜. 이 어쩔 수 없네를 1년 내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갖고 예, 스케치북을 저희 엄마한테 드립니다. 저희 엄마 그림을 잘 그리시거든요. 엄마한테 드립니다. 심부름을 또 해드립니다. 심부름을 해드리고 엄마한테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렇게 버티기를 국민학교 때부터 총 12년을 해냈습니다. 존나 성실한 새끼죠. 네. 그래서 저한테 시공을 다 맡기면 개판 5분 전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획을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예. 하시고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게 낫죠. 예, 벽돌을 붙이면 어떤 벽돌을 붙이는 게 좋겠는지 색상과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메탈 에폭시를 작업을 한다고 한들 뭐 아니면 뭐 칼라 에폭시를 간다고 한들 그걸 자기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를 본인의 손으로 하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겠죠. 뭐 실담소설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부담 불이행입니다. 부담을 불이행하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기도 동의 나오죠? 여기도 동의 나오네.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 이것도 부관이죠.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정 변경 플러스 공익상 필요. 공익상 요청야가 필요라고 할까? 필요. 그 다음에 걔는 법령 개정 플러스 공익상 필요. 그 다음에 벽은요, 예, 법령상 철회 사유.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부담 불이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권이가 말한 건 이거예요. 태권이 뭔가 되게 많이 외웠는데? 암기 대마왕인데? 네, 이번 시험 잘 보겠는데? 네. 암기한 실력을, 예, 암기한 실력을, 10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기한은 항상 일정한 기간, 그리고 시기, 시점, 이런 게 등장을 해요. 딱 보면 부관 중에 저거 기한이구만, 보이고. 철회권 유보는 항상 쌍따옴표가 나와요, 문제에서. 안 그러면 구별이 안 되거든. 쌍따옴표가 나오고, 쌍따옴표 안에, 예, 취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철회권 유보야. 근데, 생겨 먹은 게 항상 비슷한 게 부담과 조건 쪽이란 말이지. 부담과 조건 쪽인데, 이것이 끝내 불분명하다, 구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예, 철회에 관행이 있는지. 부담을 불이행하게 되면 철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관이 예전에 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철회를 했던 그런 관행이 있다. 그런 선례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관은 부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고무차력 놀이. 네. 불분명할 때. 네. 공돌이 출신에게 영어 사전보다 10배는 서칭이 어려운 옥편. 옥편이요? 옥편은 뭐, 옥편이 아직도 있긴 있나? 옥편 보고 싶다. 네. 네. 옥편은 원래 찾기가 힘들죠. 네. 찾기가 힘들죠. 네. 근데 재미에 붙이면 진짜 재밌어요. 네. 재미 붙이면 진짜 한없이 재밌습니다. 한없이 재밌습니다.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한문을 제가 공부했던 최초의 그 교재가 진짜 대단한 교재인데, 대성에서 나왔던 교재인데 노랑 색깔 얇은 책인데 해봐야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글씨가 무지하게 작아. 당시에 그렇게 작은 글씨로 나오는 책이 없었어. 그래서 팔리질 않아. 나 같은 새끼나 전국에서 몇 명 사는 거야.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밌어. 사실 예, 책이 매력적입니다. 모든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뭔가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었어요. 네, 마치 지금의 내 책과 같죠.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려.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옥편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자전. 네.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이군요. 다시 판례로 돌아갑니다. 판례로 돌아가면은 네, 위 법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여기까지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지금은 이게 홍성군수잖아요. 여기 있죠. 홍성군. 지금 이게 홍성군수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한 거예요. 다 민사소송이잖아요. 당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피고가 사람이어야 되니까, 예, 지금 여기서 홍성군이 등장한 거죠. 지방자치단체로서. 예, 홍주마트. 아까 밑으로 돼 있던 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줄 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위법의 적용이 없고, 보조금법은 국가가 돈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그 조례를 적용해서 돈을 주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과를 했던 사건입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네,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과 예, 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있었나봐요. 여기 홍성군에 홍성은 어릴 때 갔다가 휴가 때문에 갔었나? 네, 갔다가 비가 존내 많이 와가지고 개고생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별 기억이 안 좋아. 비만 씨발 존내 왔다가 텐트 쳤다가 씨발 바로 걷고 뭐한 짓이야 이게 막 가족들이 다 같이 짜증만 존나 내다가 온 그냥 그런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저에게는 곳입니다. 네, 홍성 군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저에게는 그런 기억입니다. 네, 조례 규정과 네, 위 보조금 지급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 인정되는 수익적 행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재량 행위는 맞아요.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당연히 행정청이 결정하죠. 네, 줄까 말까 재량이죠. 근데 이제 이 수익적 행정이란 말을 자꾸 판례에 쓰는 건 이건 지금 정말 못마땅합니다. 수익적 행정이면 재량이라는 식의 이 잘못된 기준 자꾸 던지고, 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행정을 시행할 필요도 있는 점, 그럴 수 있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원하겠다. 근데 이 판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반드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이 보조금법 18조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조금법 18조 누가 돈 주는 거라고요? 국가가 돈 주는 경우라고 했어요. 국가가. 이 보조금법, 지금은 보조금 관리관할법률 18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조금 교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네, 이건 아예 부관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아예 있죠. 네, 있고요. 없어도 붙일 수 있어요. 없어도 재량이니까 붙일 수 있고요. 없어도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 사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속행위에서도요. 기속행위는 원래 부관을 못 붙이는 거잖아요. 기속행위는 딱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것이지 어떤 부관을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붙일 수가 없어요. 네, 붙일 수가 없는데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도 부관 붙일 수 있는 부분에만 재량을 부여하는 이런 식의 부관의 근거가 따로 있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럼 기속행위도 부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 부관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이항 여기를 보세요. 중앙관서회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뭔 사업을 지원하려고 돈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게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조금법 18조에서는 이 사업이 끝날 때 얘가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면 그러면 돈을 돌려달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지.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규정이 지금 보조금법 18조에 있는데, 근데 이 보조금법은 누가 돈 주는 거라고 했어요? 국가가 돈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국가가. 지금 이거는 홍성군수가 홍주마트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조금법에 적용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내용, 그리고 재정 상태,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태, 얘가 뭐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얘가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엿가락 같은 회사인지, 그 다음에 이 홍성군이 지금 돈이 좀 있는지 아니면 거지 상태인지, 그 다음에 공익상 이게 진짜 죽작업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건 행정 목적이죠.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이 부분이 포인트다.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의 재정상 원조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이 경우에 아까 봤던 그 보조금법 제18조 2항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아니, 국가가 돈 주는 거하고 지자체가 돈 주는 거하고 어떻게 그것이 같냐. 예. 그러니까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나 이 반환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돈을 줬다가 뺏는 거거든.
뭐 2년이면 2년 뒤에 줬다가 뺏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돈을 준 부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속행위여도 원래는 부과는 붙일 수 없지만 법에서 부과는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붙일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지금 이게 홍성군에서 이 홍준마트한테 돈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금융이자, 만약에 이 친구가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10%라고 쳐보죠. 10%. 10%입니다. 근데 뭐 20억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급 결정이 20억이야. 10%면 2억이죠. 2억. 2억입니다. 2억인데 만약에 2년 동안 돈을 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2년 뒤에 돌려달라. 그러면 2년 동안 이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10%라고 기준하면 4억입니다. 4억. 4억입니다. 그러니까 줬던 그 20억을 2년 뒤에 돌려준다고 한들 받았던 20억은 다시 뱉어내는 것이지만은 본인이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로 4억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4억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나갔죠. 그 무이자로 돈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이자를 지원한 거죠. 이자를 지원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현금으로 4억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홍주마트가 그럼 나는 돈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억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안 받으면. 4억을 받은 게 돈을 안 받은 거라고? 그럼 날 줘. 알겠어? 좋은데 쓸게. 4억을 받은 거야, 4억을. 네. 뱅이초코누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끝낼 때가 되면 이제 오시잖아요, 원래? 진짜 10분 남았네? 그래서 이거는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겁니다. 금융이자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한 거고, 이건 유추 적용 안 됩니다. 이제 3번 이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간 거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3번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관에 붙였죠? 그 중에 부담을 붙인 것이고, 예, 부관이 이제 사실 행정쟁송 문제에서는 그게 부담이냐 아니면 나머지 거 중에 하나냐, 기타 부관이냐가 중요하죠. 예,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 이쪽에서 독립쟁송, 독립취소 가능성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상당히 편하고 즐겨 출제하는 부분이 바로 부관 문제고, 부관은 뭐 토막 사례 이런 거 할 때도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또 조립식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냥 조립식 거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은 100점 만점에 한 137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 부관의 종류가 무엇인지만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부관의 종류가 무엇인지만 찾으면 그거를 대입해서 조립식대로 그대로 쓰면 100점 만점에 1578점이 나오는 거예요. 부관의 종류는 스스로 그거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부조건을 부과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 의무는, 네, 그 시점이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행정처분인 보조금 지급 결정, 재량행위죠. 재량행위에서 부과를 붙였던 거요? 부과아니죠. 부과예요. 네, 부과하면 진짜 무식한 놈을 취급받습니다. 부과된, 네, 부관상의 의무이고 부담입니다.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부과는 부담이잖아요. 이러한 부관상의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공법상의 의무. 이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이게 바로 어디 갔니? 여기 있군요. 여기서 지금 132번 모고 바탕판례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하지 말고 무엇을 동의를 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공법상 의무가 법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 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당사자 소송, 이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공법상 의무입니다. 부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이거는 처분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부관에 의해서 부과되는,
예,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다.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일방 당사자가 바로 홍주마트라는 일반 사인이죠. 일반 사인을 상대로 행정 주체가 아닙니다. 일반 사인을 상대로 하여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다. 일반적 이행 소송이죠. 당사소송에는 일반적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 있죠. 일반적 이행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판례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야? 이 판례, 요 판례 이전에 이건 2016 선고고 요건 2011 선고잖아요. 이 판례 이전에 이미 5년 전에 사인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당사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었어요. 유명 판례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판례예요. 유형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상대로 한 당사소송의 판례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객관식 행정법 시험에서는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단골 메뉴로. 교수님들은 객관식에 나오는 단골 메뉴 문제들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여기저기 다 출제 들어가시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 하나. 그러니까 이 판례가 두 개의 판례에서 비롯돼서 온 친구예요. 요거 2015무 26 당사소송에서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라고 한 거 있죠.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요짱 나는 거지. 요짱 나는 거죠. 네, 얘는 두 개의 판례가 결합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네, 이거죠. 두 개의 판례가 결합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이거고요. 네. 자, 힘들어. 두 개다. 얘는 본안소송, 보전소송, 요 부분 얘기하는 건데요. 본안소송 하고 보전소송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본안소송은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인을 상대로 해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과연 행정소송의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요? 네, 일반 사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이 허용되는지, 요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아이고 살겠다. 자, 이건 뭐예요? 행정소송의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죠?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얘는 가처분, 요 판례에서 온 친구야. 요 판례. 네. 네, 요 결정례 이미 존재. 이거고요. 이거고, 물론 이 판례는, 아이고, 못하겠다, 더 이상. 아이고, 씨. 배까지 아프네. 왜 이러지? 두 개의 판례가 결합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이 판례고, 그 다음에 위에 요 아이 일로 오련 내려오련, 얘도 이미 이 판례가 있었죠. 아이고 1이었죠. 네, 판례 이미 존재. 이겁니다. 두 개의 판례가, 근데 얘가 당사자 소송이고 플러스 201 5무 6 이렇게 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였다. 매기. 알겠죠? 이렇게 출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문이나 3문 정도로 해서 간단한 준사례 뭐 이 정도로 출제를 할 법한, 네, 그런 틱이에요. 그런 틱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에서 모의고사로 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유, 죽겠다. 하늘바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곤한 게 아니라 백신 맞고 몸이 좀, 그래도 1차 때보다는 훨씬 낫네요.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좀 무너지는. 아까 막 발목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신기합니다. 모르겠네요. 오늘 밤을 지새 봐야 알겠죠?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한 7, 8시간 동안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밤이 돼서 잠이 든 다음에 그때부터 죽을 것처럼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이런 상태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견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때는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는 아까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때는 맞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화이자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데 아프요. 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 느낌이지? 이랬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이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랑 반대 상황이라면 그때 안 아팠으니까 뒤에서 죽을 만큼 아팠다면 요번엔 맞을 때 아팠으니까 안 아프지 않을까?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뒤로 1시간 뒤부터 발목이 끊어지는 느낌으로 고통을 엄청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고통은 좀 사라졌어요. 두 번째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백신이어서 그런 것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밤을 지새 봐야 알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132번은 이걸로 마칩니다.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130번 이것도 이제 얼마 없거든요. 요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약간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130번 낮에 설명하던 부분 마무리.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기상 습관 목적으로 아침 수업을 이틀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침에 130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내일 여러분들이 노동법하고 인사노무 정리를 하시고 토요일날 시험을 보러 가시고 토요일날 시험을 보면은 3시 20분에 끝나나? 3시 몇 분에 끝나죠? 3시 4시 사이에 끝나죠? 3시 4시 사이에 끝나고 4시부터 이제 제가 4시간 동안에 한다고 했죠? 4시간 동안에 최종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최종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이 죄송합니다. 모의고사를 중심 완전 반대로 얘기하네.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독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동안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한 줄 논점을 가지고 그 모의고사 1번부터 해서 133번까지 그냥 문제 보여주고 이런 논점이야. 문제 보여주고 이런 논점이야. 문제 보여주고 이런 논점이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3번까지 한번 쭉 해서 4시간 동안 훑어드리는 그런 파이널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진짜 막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는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찍기는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찍기는 방송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찍기는 카톡에서 하겠습니다. 카톡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133번까지 쭉 한번 훑어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행정을 조금 더 공부할 거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계획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아이고 좋겠다. 4시부터 8시까지를 나한테 달라 이거야. 왜냐면 4시부터 집에 오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인사노무를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동 중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정이 먼저 치고 들어가가지고 선택 과목 말고 내가 인사노무래 선택 과목 얘기한 거예요. 죄송해요. 선택 과목을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 중이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켜놓고 이동 중에 수업을 들으시고요.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내가 8시까지 치고 나가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밤을 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이 있고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2시까지 해서 4시간, 4시간에서 2과목을 마무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1번부터 133번까지 한 거 중에서 잘 모르겠다라거나 궁금하고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카톡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새벽 시간에라도 그 부분을 추가 설명을 들어갈 테니까, 잘 사람 자고 궁금한 거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고, 뭐 작년과 똑같이 제가 책상 앞에서 대기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방송 켜고 설명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치고 나가고 뒤에 선택 과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 있으면 추가 설명 들어가고 아닌 사람 자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0개의 논점 찍기는 제가 8시 끝날 때 그때 찍어 드릴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우리 딸 아들도 맞고 왔어요. 오늘요? 삼겹살 구워주세요. 대학생인데 지금까지 괜찮네요. 오후 4시쯤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3시 반쯤 맞은 것 같은데, 저도 화이자 맞았습니다. 화이자가 아스트라보다는 좀 지금 괜찮은 게, 뭐, 2차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라가지고요. 네. 여러분, 내일 아침에 7시에 뵙겠습니다. 7시죠, 우리가? 7시 맞나요? 맞죠? 네, 7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시험장 가는 그것 때문에 7시였죠?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시간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봐요. 안녕.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우리에겐 생활을 주고받다고